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하나, 중기적으로 하나, 아주 쇼틀리하게 하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을 잊지 마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의 또 목표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종목이나 어떤 분야를 투자할 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짜고요, 계획도 짜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추구했던 내용들을 갖다 실현해 나가는 것들, 때로는 뭐 진행을 하다 잘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또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스타트가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목표 자체에 큰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점은 ITM 반도체입니다. 나름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하고 성장성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체라든지 또 인공위성을 갖다 우리가 쏘아 올리고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또 강점을 가진 세트레가의 또 저기도 인공위성한테나 그러면 우리가 인텔리안 테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거 저점이니까 매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 내리는 것이요. 저야 뭐 나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 잡아가는 결정 과정들은 여러분들께서 자꾸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은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트레가이하고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인텔리안테크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렸군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머니케어 뉴스 같은 채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좀 사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스마트폰이 저는 얇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 기기들이 그런 것들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또 얇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그런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휘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같은 거군요. 휘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얇아지면 어쨌든 생기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또 배터리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하고도 생각을 또 같이 해보시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 그 앞으로 2028년인가요? 제가 이거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것들이 이제 법안이 진행되잖아요. 배터리 분리형 배터리 이것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앞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충격이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니야. 예전에도 우리가 갤럭시 3까지인가요? 이렇게 스마트폰 여러 가지 배터리 교체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맨날 핸드폰 떨어지면 막 아주 그냥 그죠? 본체, 백판, 배터리 이제 세 개가 동시에 분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전자담배에 대한 배터리 들어가는 그 발열 소재 컨트롤러 하는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매출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PMP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호회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매출이 전체 71%고요. 전자담배 부분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거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진 않네요.
아직까지 뭐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두 가지만 좀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무적인 것은 이게 이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적자도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잘 안 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다가 원년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내년도 EPS 부분에서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포인트인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만 잘 사면 상당히 괜찮은 우리가 수익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을 또 오래 가야 되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대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 이제 2024, 25, 26 이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적어도 2025년도 요걸 선반영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크게 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PER 배수로다가 한 22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35,000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장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게요. 보시는 바처럼요, 지금 외부 충격, 그 다음에 낙하 충격, 그 다음에 휘임 충격,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PMP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요.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하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AI 디바이스로 인해서 발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있는 투자 포인트가 EU 스마트 보관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길게 보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어쨌든 분리형 배터리 이렇게 진행된다 한다 그러면 이쪽 과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다 한번 작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것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사실 아래 거는 너무 긴 세월이고, 제가 뭐 우리가 수익 거래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쪽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자료를 우리가 좀 체크해서 좀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그 리딩을 좀 하다가 투자 포인트를 좀 찾게 된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가동률이 말입니다. 1쿼터에서 48%에서 55% 이렇게 늘어났는데, 바로 흑자 전환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 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동률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한 7%, 8%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나타낼 거다. 근데 3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QOQ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는 아니더라도 뭐 9배 이 정도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들은 이건 거의 기존 확정적인 사건인 것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가이던스를 내놓을 때 전혀 내용이 없이 예를 들면 내놓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제가 좀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오타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행간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오타일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시치를 이야기하는데 증가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증가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혹시 뭐 그쪽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오타였다면 오타였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금 당분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기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오차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2025년도 가이던스, 그죠? 익스펙테이션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제 전자담배 분야도 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PMP 이 부분이 성장하는 것이, 요거가 성장을 안 하면 동사에 대한 주가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PMP에 대한 미래 가치가 지금 계속 좋게 기대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뭐 하락 사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환사채 발행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고, 매크로 악화 때문에 좀 더 하락을 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대주주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환가액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예를 들면 이걸 인수해가는 과정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인수했을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짜리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거꾸로 전 이 뉴스 보면서 아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좀 바라보고 있긴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낮은 포인트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여기 없는 것들이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 주식 거래 하실 때 아마 이게 내려와가지고 반등이 없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에 주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없어요. 그럼 얘는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어떻게 보면 종목을 교체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매매 동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쭉 매도한 분들이 누굴까라고 하면 개인들만 열심히 매도하셨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순매수 경향을 보여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술이 대체되는 거잖아요. PCB에서 PMP 정도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것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 전체적인 매수 가격 21,500원, 여기도 2만 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야, 2만 원 밑으로 해서 놓여 있는 것들은 저렴한 구간이면 맞구나. 저는 뭐 늘 이런 말씀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1년 또 그 이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뭐예요? 2만 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2025년, 2026년까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채택되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한 번에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수익 실현하고 가는 그런 또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직은 매기가 쑥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거거든요. 뭐 어쨌든 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매물 구간도 많지 않아요. 여기가 거의 매물의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요. 19,100원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매크로 때문에 더 내려간 이 부분은 좀 무시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수 공략을 할 생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으면 물론 당연히 여기서 보면 조금 수렴이 되겠죠. 여기 220일 라인하고 10일 라인 그러니까 20일 이평 하고요. 10일 이평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시나리오예요. 매수 시나리오. 저 구간에 들어오면 저는 매수를 잡아주겠다. 분할은 한 3회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 30%, 30%, 10%는 항상 여분으로 남겨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여기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목표가가요. 12개월 포워드로 35,000원 뭐 이 정도 찍어놨더라고요. 그게 PER 22인 구간이고요. 제가 보는 건 욕하지만 볼 거예요.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높게 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등평균 크로스가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 저는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수익 실현을. 뭐 이렇게 해서 또 눌리겠죠. 급등하면 항상 보면 뭐합니까? 눌립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여기서 물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급등할 때는 항상 어떻다? 예, 우리가 10중 8할은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위로 올라갈 확률하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을 계산해 보면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이 올라가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많다는 점도 항상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는 좀 체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과거에도 저렇게 수급이 쏠릴 때 많이 쏠렸던 것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도 뭐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볼 만하고요.
하고요. 좀 약간 공격적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더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이야기하는 종목도 대부분 나름 그래도 좀 공격적인 또 우리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뭐 비공격적인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목 중엔 인텔리아테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하고 인텔리안테가 같이 이야기 드릴 텐데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 번씩 리포트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할 수 있는 회사다. 뭐 본체부터 해가지고 뭐 조립 이런 것들 다 가능한 회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저기도 인공위성 안테나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저궤도 인공위성을 미국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러우 전쟁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저궤도 인공위성의 파괴력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이 저궤도 인공위성의 6G를 갖다 우리가 포함시킨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텔셋하고요. 영국의 원앱, 그래서 유텔셋 원앱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회사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 대비해서 좀 모자란 개수긴 해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또 인텔리언 테크 아니겠습니까? 원앱의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 안테나가 또 우리가 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또 큰 수입성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내용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텔레셋 같은 경우도 300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열심히 쏘아 올릴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공위성 본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갖다 확보할 수 있고 제가 지난번 리포트 드릴 때도 수익성을 가지고 유일하게 가고 있는 회사가 세트리가이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걔가 제일 많이 성장을 하겠죠. 지금도 이미 어떻게 돼요? 흑자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 부분이 조금 적자 나는 부분이 있어도 현재 전체적인 부분은 약간 적자가 나타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나타날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앞으로 어때요? 우리나라 인공위성 산업은 후퇴할 수가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그래요. 뭐 예타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예타 추진하는 건 대규모기 때문에 당연히 예타를 추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다. 어쨌든 우리가 주력 국가가 되든 안 되든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어때요? 예, 저기도 인공위성 안테나, 인공 안테나를 저기도 인공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포기하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강국 코리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멈출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 이야기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221원 아랫단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37,150원일 겁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좋고요. 제 영상을 뭐 대충 보셨다고 그러면 공략 안 하셨겠지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건 초병 보내는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요.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 더더욱이나 매력적인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내년 또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인텔리안 테크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갑니다. 분위기가 돌 땐 같이 돌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테마성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하고 일단 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만원 갭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거의 30% 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보고 한번 투자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텔리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때 처음 얘기 드렸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셨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략 이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뭐 글쎄 수익이 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일단 모멘텀 플레이를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업사이드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지금 현재 조금 목표가 하향이 떨어져서 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참조하셔서 거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221을 일단 이 구간에 들어오면 수익을 해주는 구간으로 잡아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눌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조금 눌림 들어올 수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음봉만큼은 조금 잊어버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만 원 쪽으로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더 비중을 늘려서 가볼 생각입니다. 승부 내기로 한 건 조금 과감하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에 스타트 했지만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56,500원 기억으로 나는데 이때부터 조금 구간에 들어와서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재 이 구간에서도 홀드 한다고 해서 제가 보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가는 분위기에서는 지금 기분은 좀 꿀꿀하긴 할 텐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종목을 너무 공략하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리 인하 또 시그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또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는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항상 차익물이 나오면서 거기가 고점이었다. 그리고 항상 익스큐즈는 뭐다? 예, 선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실력이나 우리가 좀 트레이딩이 강하지 않은 분,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절매라든지 수익성을 또 확보해 나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을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 공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수익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